한의사 풍선빵입니다. 오늘은 직접 다리를 만져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아이가 이제 자원을 해줬습니다. 이 영상은 무릎 아픈 게 잘 안 낫고 오래 갈 때, 무릎만이 아니라 다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할 때도 효과가 있고요. 아니면 하지불안 증후군 있죠? 다리가 잘 때 불편해지는 거. 하지불안 증후군일 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애들이 다리 아프다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무릎 아픈 경우에 이제 무릎은 보통 부담이 많이 가는 곳이 이렇게 무릎 내측이에요. 여기가 만지면은 많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부담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오고, 그래서 여기를 잘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놓치기 쉬운 데가 이 위에 이 윗 근육들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근육도 손으로 풀어줘도 되고, 당연히 침치로 하면 좋고요. 자, 이제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 주세요. 제가 손이 이쪽이라서 이 오른쪽 다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무릎이 아플 때 사실 여기가 되게 효과가 좋아요. 여기 무릎 아래에서 이 밑에 여기가 눌러보면 아픈 경우가 되게 많이 와요.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여기 누르면 거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서 풀어준다거나 침치료 하면 제일 좋고, 아까 그 내측 여기도 잘 풀어줘야 되고, 일단 다리 뒤에서는 이 부분 아이가 아주 간지러워서 난리 났습니다. 그 오금 밑에 여기 부분이나 종아리 잘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아킬레스건은 풀어주기 되게 쉬워요.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 풀려요. 정리해주면 아킬레스건, 종아리, 오금 이렇게 풀어주면 좋고, 오금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똑바로 누워주세요. 이 정도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기는 해요. 근데 오래 간다 그러면 다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리만 문제가 있었으면은 벌써 좀만 치료해도 낫죠. 오래 간다면 뭔가 몸 컨디션에서 다리가 불편하게 계속 영향을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다리가 순환이 잘 안 되게 몸에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리가 잘 안 낫겠죠. 여기 이렇게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서 이렇게 피가 다리로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잖아요. 쭉 내려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막히면 당연히 다리로 순환이 잘 안 되겠죠?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럼 가슴이 답답해도 당연히 이 심장에서 혈액순환이 되기가 어렵겠죠. 또 심장이 약해져 있다. 심장경이 딸려도 다리로 쭉 내려가는 게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얘가 잘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체했어. 그럼 체도 안 좋겠죠. 그리고 배가 많이 뭉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배가 뭉쳐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어른들도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던가 생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아랫배 순환이 안 좋아져 있는 경우도 많고, 긴장을 잘 하는 경우에는 아랫배가 뭉쳐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뭉쳐있으면 심장에서 피가 내려가다가 쭉 가다가 맥히겠죠, 기운이. 그러면 다리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줘야 다리가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 베이스를 많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랫배가 많이 뭉쳐있는 경우, 이거는 아이들한테 효과가 좋아요. 아이들이 다리 아프다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밤에 다리 아프다고, 밤 되면은 엄마 다리 아파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잘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도 다리가 너무 아파,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래서 내가 허벅지를 만져줬을까요? 다리에는 손도 안 대고 다리 아파 이러면서 배를 이렇게 만져줬어요. 아이도 좀 이상하겠지. 엄마는 왜 내가 다리 아프다고 하는데 배만 만져줄까? 왜냐면 저희 아이가 배꼽 주변으로 아랫배가 잘 뭉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 그걸 해준 거죠. 배꼽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풀어주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놀고 있길래 이제 다리 안 아파? 다리 어때? 그러니까 다리 아픈 거 까먹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다 풀린 거죠. 저희 아이는 잘 그런데 허벅지가 아프다, 종아리가 아프다, 어떨 때는 발목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배 뭉친 거 풀어줘요. 그럼 나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을 많이 합니다. 다리를 풀어줘도 아이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배를 쓰다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월요일날 모기가 물렸는데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괜찮더니 수요일날 유독 너무 간지러워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징징거리고 그 모기 물린 자리가 막 부풀어 있고 빨개져 있고 그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물렸을 그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힘들어야 되는데 수요일날 유독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요일날 아니면 그 전날 체한 거죠.
뭔가 탈이 난 거예요. 속이 불편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맥혀 있으니까 이 밑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목에 물렸을 때 퉁퉁 붓는 것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얘 체한 거 풀어주고 등 두드려주고 배 풀어주고 하니까 얘가 훨씬 가라앉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도 당연히 아랫배 뭉친 사람들 많죠. 과민성 장증후군도 마찬가지고 하지 불안 증후군도 있죠. 자려고 하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제 지인이 하지 불안 증후군이 심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너무 고생을 하고 잠을 잘 못 자서 진짜를 했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도 긴장을 좀 잘 하고 예민한 편인데 이렇게 보니까 가슴도 많이 답답해져 있는데 아랫배가 정말 많이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던 환자 중에서도 진짜 많이 뭉쳐있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뭉쳐있었어요. 이 친구는 생리를 많이 하고 생리통이 있는 그런 증상도 있었고 또 음식에도 민감했었어요. 장이 워낙에 막 뭉쳐있는 거예요. 이게 아랫배가 뭉쳐있는 거는 생리나 장 이런 것도 같이 뭉쳐있는 건데 장이 민감해져 있으니까 음식도 잘 가려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찬 거, 특히 맥주나 아이스 커피 같은 거 마시면 바로 그날 더 아파져가지고 그날 밤은 꼴딱 새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풀어주고 이런 긴장을 풀어주고 생리 치료해주는 그런 한약을 쓰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어서 핸드폰도 끊고 일부러 집안일도 많이 하고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을 훨씬 적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좋아졌었어요. 이렇게 아랫배를 풀어야 다리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위장 쪽 소화기는 체에도 이 몸에 전반적으로 압력이 올라가요. 체하면 답답하잖아요. 그게 그 압력감을 느끼는 건데 여기가 압력이 확 올라가면 이게 압박을 몸에 해요. 그 무릎이 아팠던 환자는 그 무릎에 그 압박이 가기 때문에 무릎이 잘 안 낫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100% 체에서 무릎이 잘 안 낫는 경우는 남자분들은 만약에 체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 원인이 거의 체한 거 100%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여자분들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은 좀 신경도 썼고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아랫배도 뭉쳐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 소화기 여기서 걸려 있으면 당연히 음식 조심을 해야 되죠. 현대인들은 음식을 절제를 해야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거를 피하고 과식하는 거 피하고 밀가루 음식 줄이고 이런 것만 해도 여기가 많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조심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심장 여기는 크게는 답답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약해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답답해져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이 답답함을 느끼거나 한숨을 쉬거나 어떤 분들은 더위를 되게 많이 타는 경우도 있고 찬 거를 계속 먹어요. 아니면 탄산음료를 좋아하거나 맥주 막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는 거 좋아하고 담배 피고 싶고 그리고 집에서도 창문을 꼭 여는 분도 있어요. 겨울에도 창문을 안 열면 너무 답답하대. 이런 식으로 내가 답답하다는 건 어떻게든 티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불을 못 덮는 사람도 있어요. 이불이 가슴까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못 덮어. 답답해서 여기를 못 덮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를 좀 풀어줘야죠. 이거를 이제 일단 풀어줘야 한다. 풀어주는 거는 이쪽을 직접 이렇게 만져서 푸는 것도 방법이고요. 화병 치료에 준하는 한방 치료를 해도 되고요. 운동은 요가도 좋은 것 같아요. 요가 동작을 보면은 그 가슴을 열어주는 그런 동작이 많거든요. 꼭 요가가 아니더라도 가슴을 열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면은 좋고 뭐든지 내가 즐겁고 신나는 활동을 하면 좋겠죠. 심장 그리고 그 무릎 내측이랑 같이 연관이 많이 있는 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팔꿈치. 이 팔꿈치에서 가장 안쪽에 뼈가 이렇게 똑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 말고 여기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소해라는 혈자리인데 여기는 무릎이 아픈 사람 만져보면 거의 다 아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면 이제 무릎 아픈 거에 또 효과가 좋고 이 심장 쪽을 풀어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심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심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는 좀 지쳐 있는 거죠. 과로를 했다거나 신경을 많이 썼다거나 진짜 육체적으로 무리를 했다거나 하면서 여기 심장이 소모가 된 거야. 막 진이 빠졌다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모가 돼서 허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답답한 게 위주인 사람은 여기에 막 손 대도 싫고 막 답답하고 그런데 이런 허해져 있는 경우는 오히려 손을 이렇게 대주면 더 편안해요. 아이들도 이렇게 대주면 더 좋아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심장 쪽에다가 내 손바닥 장심 있죠. 손바닥 가운데 이렇게 장심을 겹쳐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편해.
아이들은 좀 편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것도 허한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손바닥을 포개서 가슴에 얹어서 자는 게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 가슴 위에다가 뭐를 얹어놓고 주무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허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허해져 있을 때는 진짜 좀 잘 쉬어야 돼요. 지쳐 있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쉬고 생각도 의도적으로 쉬고 뭐 무리하거나 하는 스케줄을 잡지 말고 정말 통제를 해야 해요. 잠도 충분히 자고 이제 그렇게 몸을 잘 돌봐야 하고요. 이렇게 허해져 있으면 밑으로 가는 그런 심장 힘이 약하니까 잘 안 낫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심폐기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다리 아픈 환자 오면은 혹시 숨이 차냐 이 얘기를 꼭 물어봐요. 호흡이 가쁜가? 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차다 하면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는 심장 쪽에 부담이 있는 게 이렇게 좀 심해지면서 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호흡이 가쁘면서 다리가 무겁거나 다리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폐는 우리 몸의 덮개예요. 가장 위에 있는 덮개인데 몸의 기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덮개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그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폐가 허해져 있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면 이 기운이 내려가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다리로 힘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실제로 호흡이 좀 가쁜 사람들, 이렇게 숨 잘 찬 사람들, 그런 분들이 다리가 잘 붓거나 무거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릎 아파도 좀 고생하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폐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심장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일 똑같아요. 가슴 답답한 거부터 같이 먼저 풀어주고 그러면서 폐를 같이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폐를 보완해주는 건 중부라는 혈자리인데 정확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제 가슴 가운데에서 조금 이 옆쪽으로 양쪽 이렇게 만져주면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은 폐가 좀 보호해져요. 아이들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나 감기를 앓고 나서 애들이 유독 걷기 싫어하고 다리 힘없어 하고 아파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폐가 허해져서 다리가 이제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아이들은 그 중부혈만 잘 만져줘도 원인이 감기 때문에 그랬다면은 금방 좋아지고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무릎 안쪽, 무릎 위쪽 만져보면 아파요. 그럼 거기를 이제 풀어주면 되고 다리 뒤쪽 오금 꼭 풀어야 되고요. 종아리 풀어주고 아킬레스건 풀어주고 그리고 확인해봐야 될 것 다리로 내려가는 혈액순환을 막고 있는 게 뭘까? 얘가 막 뭉쳐있어요. 내려가다가 여기서 걸리겠죠. 그래서 아랫배 풀어줘야 되는 사람, 위장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 가슴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 폐까지 편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 이런 얘기들을 했죠. 임상에서는 실제로는 이게 다 엮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 되는 게 뭔지를 좀 잘 가려서 해줘야 되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영상 찍는 데 도움 줘가지고 고마워요.